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전원 정규직화를 선언한 인천국제공항이 약속 직후에 비정규직 400여 명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이 약속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새 정부 출범 나흘 만인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일영 인천공항 사장은 연내 1만 명 정규직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처럼 제가 앞장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공항의 그 핵심 업무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공항 가족 1만 명을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자리에는 박수가 쏟아졌고 일부 근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 직후 공항공사는 외주업체 6곳과 새로 도급계약을 맺고 비정규직 400여 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가 확보한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는 5월 말 탑승교 관리 인력과 내년 초 개항을 앞둔 제2터미널 관리 인력 등 모두 448명과 비정규직 계약을 맺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계약 연장 자제를 협조한 6월 이후에도 11개 업체들의 계약 기간이 갱신됐는데 결과적으로 3,700여 명이 3년간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하게 됐습니다. 인천공항 측은 신규 계약 6건은 도장만 찍지 않았을 뿐 대통령 방문 이전 계약이 거의 성사돼 파기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달콤한 약속 뒤로 비정규직 채용이 계속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사 측의 진정성은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즉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다. 그리고 공항공사 역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에 부응하기 위한 그 정권의 입맞추기식의 쇼를 한 거다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비정규직 제로의 상징이 될지 아니면 또 한 번 희망 고문으로 그칠지 인천공항은 여전히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달 말 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근속수당 등을 놓고 교육당국과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학교 급식 중단 사태 등이 일어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조합원 수 9만 명에 달하는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학교 급식조리원이나 영양사 등이 대거 소속된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의 협상 태도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서로 함께 교섭을 잘해보자고 했던 교육부 교육청이 화행으로 결국은 몰고 왔습니다. 근속수당을 연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지도부가 단식 농성까지 벌였지만 이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일단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이 전날 밤 농성장을 찾으며 대화의 물꼬는 트였습니다. 여러 가지 좀 서툰 면도 있고 또 서로 소통이 덜 되는 면도 있고 그런 면들을 서로들 좀 이해하시고. 하지만 양측의 견해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군속수당 인상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월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교육부가 주 5일제 시작 이후에도 토요일 근무 시간을 관행적으로 적용해 왔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재정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대화가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급식 대란 등 전국 학교 행정의 차질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마지막 사법시험의 2차 관문을 통과한 55명이 가려졌습니다. 다음 달 3차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최종 합격의 영예를 얻게 되는데요. 70년 동안 2만여 명의 법조인을 양성한 사법시험은 이제 임무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 계층 상승의 등용문으로 불렸던 사법시험이 55명의 합격자를 두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다음 달 3차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된 사람들은 70년 역사의 사법시험 출신의 마지막 법조인이 됩니다.
이해 관계자 간 갈등 속 8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끝에 올해로 사법시험은 완전히 막을 내립니다. 이제 유일한 법조인 선발 통로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사람만이 변호사 자격을 얻어 법관이 될 수 있습니다. 법관 수를 늘리고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발해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인데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비가 한 해 2천만 원에 이르는 데다 선발 과정도 사법시험에 비해 불투명하다는 것이 비판의 근거입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헌법 소원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사법시험 폐지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시험 부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로스쿨 체제로 전환된 만큼 존폐 논란보다는 새 제도의 보완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입시와 학사 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장학금을 확대해 입학 장벽을 낮추는 것이 대안으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고강도 채용 실태 점검을 벌여 비리가 적발되면 관련 임직원을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특별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특별점검은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전체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 실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임직원을 해임 파면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취업난 심화로 구직자들이 첫 직장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에 따르면 남녀 신입직 구직자 1,325명에게 취업 희망 기업에 대해 물은 결과 전체 43.9%가 중소기업을 선택한 반면 대기업은 32.5%에 그쳤습니다. 중소기업 선호 이유로는 전공을 살려 일하기 위해서라는 답이 47.6%로 가장 많았고 상대적으로 취업 문턱이 낮을 것 같아서라고 답한 구직자가 39%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중소기업 선호 비율이 높았고 학력별로는 고졸 구직자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 세계 선박 수주 경쟁에서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지켰습니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국가별 수주 실적에서 한국은 146만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로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일본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수주 잔량도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월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감 공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 홈쇼핑 회사들이 상품을 공급하고 판매하는 중소기업에게 고액의 수수료로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수억 원대 정액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공영 등 다른 홈쇼핑 회사보다 더 높은 판매 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대기업 홈쇼핑사들이 중소기업에 수수료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무조건 보장되는 수수료 정액제 방송을 확대했다는 겁니다. 정류제는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정액제는 매출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GS 홈쇼핑, 현대 홈쇼핑 등 대기업 계열 홈쇼핑 5개사는 올해 상반기 주요 시간대 판매 상품의 약 절반을 정액제로 판매했습니다. 약 2억 원에 달하는 정액제 비중은 지난해보다 최대 9.4%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중소기업들은 홈쇼핑 측이 판매 부진의 손해를 자신들에게만 떠넘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 시간 동안에 정액비를 지불한 만큼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저희들에게 재고 부담, 그리고 인서트 영상 제작비, 그리고 이미 정액제로 지불한 비용에 대한 손실이 그대로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집니다. 게다가 대기업 홈쇼핑사들은 공영 등 다른 홈쇼핑사보다 중소기업 상품과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11.6%포인트 높은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너무 높게 책정하고 또 정액제를 많이 실시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중소기업 제품이나 또 농수축산물을 다루는 그런 어떤 업체나 생산자에게는 그런 불공정한
그런 어떤 갑질 행위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홈쇼핑사와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을 강제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부캐리스크로 한동안 주춤했던 코스피가 3분기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급등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고공행진에 힘입어 코스피는 2달 반 만에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긴 연휴를 끝내고 문을 연 코스피가 또다시 신기록 행진에 나섰습니다. 2442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종전 장중 최고 기록을 넘어선 데 이어 1% 오른 2458.16에 장을 마치며 종가 최고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7월 말 이후 약 2달 반 만입니다. 시가총액도 처음 1,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상 최장 연휴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이틀 새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8월과 9월 북한 핵미사일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때 2,300선까지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렸지만 3분기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또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 등 주요 지수가 모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인 점도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데 한몫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기대감에 273만 원 선마저 넘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고 SK하이닉스도 역대 최고가의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반도체 수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3분기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 IT 업종의 이익 성장세. 완전히 가시지 않은 북핵 리스크와 미국의 금리 인상, 한미 FTA 개정 협상 등 산재에 있는 대외 리스크는 상승장의 변수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대기업 오너 일가의 미성년자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가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올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24개, 상호 출자제한 기업 집단 중 9개 집단의 총수 미성년 친족 25명이 계열사 주식 1,032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 친족에게 계열사 지분을 증여하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고 상속 증여세도 줄일 수 있어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0.1%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중위소득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위 0.1%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6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딱 중간인 중위소득 근로자들의 연간 소득은 2,299만 원에 그쳐 상위 0.1%가 중위소득자보다 28.5배 더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약 2만 명인 상위 0.1%의 총 근로소득이 하위 27%인 295만 명의 소득에 육박하는 등 월급쟁이 간 양극화도 심화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에도 추석과 설 어린이날 연휴를 포함해서 연간 휴일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119일에 달해 관광업계가 특수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내년에는 가장 긴 연휴가 추석 연휴로 5일을 쉴 수 있고 설 연휴가 나흘, 어린이날도 대체 공휴일을 포함하면 사흘 연휴가 이어집니다. 또 하루만 휴가를 내면 최장 나흘을 쉴 수 있는 징검다리 연휴도 4차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장기 연휴는 없어 여행객이 분산되고 해외여행 수요는 일본이나 동남아 등지에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이 취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올해 추석에 마음 불편하게 보낸 분들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취업 포털 사람인이 신입 구직자 644명을 대상으로 이 추석 때 듣기 싫은 말에 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1위를 차지한 말이 누구는 대기업에 들어갔던데 였다고 합니다. 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네요. 지금의 상황에서 취업이라는 것이 마음먹은 것처럼 잘 되지가 않는데 주변의 시선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좌절하기보다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일자리 꿀팁으로 준비한 것이 바로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은 건축이나 미용, 요리, 기술, 또 가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을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을 뜻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민간 자격증과 공인 자격증 이 정도로만 자격증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국가기술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건지는 몰랐네요. 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기술 자격증이라는 편견 때문에 자격증의 가치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만큼 취업이나 보수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증인데요. 또한 관련 회사를 설립하거나 특정 업무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일정 명 이상 고용하거나 또 책임자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취득을 하면 여러모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네, 그렇다면 국가기술 자격증의 경우는 기술 자격증이라는 한 종류만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 분야별로 다양한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지만 전문성에 따라서 급수가 달라지는데요. 가장 취득하기 쉬운 자격 등급은 기사, 또 이후 산업기사와 기능사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으로 산업기사를 많이 취득하는 편이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취업을 할 때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현황은 어떤 편인가요? 네, 이 고용노동부가 2014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이 취업률 등을 분석한 이 국가기술 자격 취업률 등 현황 분석 자료를 참고해야 되는데요. 이 3년간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모두 544개 종목, 180여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중에 83.5%가 기술이나 기능 분야의 가장 낮은 등급인 이 기능사와 또 서비스 분야의 자격에 집중이 됐는데요. 이 비율은 각각 54.2%와 29.3%였다고 합니다. 이후 등급인 이 산업기사는 6.9%, 기능장은 0.7%, 기술사는 0.3%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어떤 등급에서 더 높은 취업률을 보였나요? 네,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인 등급은 기술사 등급이었는데요. 무려 86.7%였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자격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취업률이 높은 추세를 보였는데요. 이 기능장은 58.1%, 기사는 68.8%, 산업기사는 58.5%, 기능사는 35.6%, 또 서비스 분야는 29.3% 순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네, 정말 기술 자격증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높은 취업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취업률이 100%에 달하는 종목도 있었는데요. 이 등급별로 살펴보면 기술사 등급에서는 금형기술사 등 15개 종목, 기능장에서는 산림기능장 등 2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철도 차량 기사 등 5개 종목, 산업기사에서는 포상산업기사 등 2개 종목, 기능사는 제강기능사 등 4개 종목, 서비스 분야에서는 게임 그래픽 전문가 등 3개 종목에서 취업률 100%를 보일 정도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봉의 경우도 높은 편인가요? 네, 우선 자격 취득자의 월 평균 임금은 189만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하지만 기술사 및 기능장 등급의 임금 수준이 높아서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임금도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월 평균 임금은 382만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낮은 등급으로 갈수록 기능장은 375만 원, 기사는 247만 원, 산업기사는 218만 원, 기능사는 170만 원, 또 서비스 분야는 189만 원으로 각각 조사가 되면서 역시 연봉 면에서도 높은 등급의 자격증이 더 큰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가까이 되면 정말 높은 금액이잖아요. 그만큼 기술 전문가로 인정을 해준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특히 초고액의 연봉을 받는 자격증도 있었는데요. 금형기술사, 금속재련기술사, 조선기술사,
재선 기능장 등 이 4개 종목의 자격 취득자들은 월 7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700만 원 이상이면 연봉 1억 원에 가깝다는 건데 정말 자격증 하나로 높은 연봉까지 보장이 되는 거군요. 네, 하지만 이 기술 자격증의 가장 큰 장점은 고용의 안정성입니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취업은 물론 고용 면에서도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격 취득자가 취업 후 1년이 지난 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고용 유지율은 일반 사무직보다 월등히 높은 평균 62.6%로 나타났습니다. 또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등급별 고용 유지율을 살펴보면요. 기술사는 82.3%, 기능장은 78.1%, 기사는 71.9%, 산업기사는 66.6%, 기능사가 59.2%, 서비스 분야는 60.2% 등으로 조사됐을 정도로 안정적인 고용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기술 자격증을 언급하면 폄하되기 쉬운 경향이 있었는데 이렇게 근무 조건과 연봉을 보니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취업 불황의 시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국가기술 자격증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고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